안녕하세요. 오늘 아랫대 취향의 발견에 대해 발표하는 오혜림입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하기 전 주제가 나왔을 때부터 취향의 발견을 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제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고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눈다는 생각에 벌써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발표자분들께서 이미 취향의 정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서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그런 경향, 개인의 취미나 선호하는 바에 따라 국면 운영의 구상을 펴나가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취향이란 무엇인지 볼까요? 저는 어떤 것에 대해 선호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취향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다들 동의하시나요? 최근 이제 새내기로 여러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들 처음 만났을 때 TMI 나눈 기억 나시나요? 저는 자주 내 TMI를 말해야 할 때 제 최애 반찬은 미역줄기 볶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저를 나타내는 것들 중 하나이며 제 반찬 취향이죠. 되게 허접한 예시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미역줄기 볶음 말고 다른 제 TMI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제 머리에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전부 다 염색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충분히 TMI 같나요? 염색을 하는 것, 저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옷차림을 통해, 화장을 통해, 읽고 있는 책을 통해, 자신의 인스타 피드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러니 염색을 하는 것은 저를 나타내는 방법의 취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제 취향의 발견에서는 아까 말한 나를 나타내는 방법의 취향인 머리 염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염색이 어떻게 나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가 되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염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죠? 저는 지금 염색을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염색을 어떤 의도로 하였는지 알아보는 역사 발견의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염색의 역사는 기원전 3200년경의 고대 이집트 시대까지 내려갑니다. 모발과 눈썹을 까맣게 염색하는 것을 즐겨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진짜 머리에 염색을 할 때도 있었고 새치가 났다면 검정색으로 염색된 가발을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그때 사용된 염색 재료들은 새끼 사슴의 뿔을 기름에 데우거나 개의 담즙, 운하에서 잡은 올챙이들을 말려 빻거나 고양이의 자궁과 새의 알을 기름에 데운 것, 소의 피, 거북이의 등껍질 등 되게 희한한 방법으로 검정색 염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 시대에서는 특히 금발을 아름답고 이상적인 머리라고 생각하여 잿물에 머리를 감거나 햇빛 아래 오래 있으면 머리색이 바래진다는 것을 알고 아테네에서 특별히 만든 연고를 머리에 바르고 햇빛에 앉아 몇 시간 동안 머리가 탈색되기를 기다리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여성의 아름다움에 관한 대화라는 책에는 모발은 꿀벌과 같이 금빛으로 반드시 가는 금발이며 태양의 빛나는 빛과 번쩍임 같이 물결치고 풍부한 숯을 지너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이런 구체적인 미의 기준 때문에 여성들은 솔라나라는 챙이 있는 모자에 뚜껑만 없앤 희한한 모양의 모자를 쓰고 부식성 용에게 푹 적신 머리를 하루 종일 햇빛 밑에 말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와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명작인데요. 이런 미의 여신 비너스의 머리가 금발인 걸 보면 이때 미의 기준이 어땠는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염색은 저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만 이때까지의 염색은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사회 안에서 미의 기준에 맞춰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지 자신의 개성을, 취향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가 된 염색은 언제부터일까요? 제 생각에는 머리 염색이 자유로워지고 대중화됐을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자연적인 방법으로의 염색밖에 없었지만 영국의 화학자 윌리엄 헨리 펄킨이 처음 화학적인 염색법을 처음 고안하고 프랑스 화학자 유진 스케출러가 화학적 염색 방법을 대중화시켰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화학자가 바로 요즘 헤어 제품 브랜드 중 가장 유명한 로레알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도 자유롭게 머리를 탈색하고 염색할 수 있는 머리 염색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나 할 수 있죠. 제가 항상 가는 미용실에서는 요즘 염색 정도는 집에서 해도 된다는 말을 직접 들을 정도로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주황색과 초록색은 제가 직접 집에서 셀프로 한 머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머리 염색이 저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었을까요? 왜 머리 염색이 마음에 드는 걸까요? 저는 종종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제 첫인상이 어떤지는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제 머리색으로 절 기억해주는 사람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제 머리색을 통해 자신만의 느낌으로 절 기억해주는 것이 저는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간 머리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저를 화끈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려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볼 수도 있듯이 그 사람이 빨간 머리를 통해서 저를 기억해주는 것도 좋고 자신만의 느낌으로 저를 기억해주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머리 염색이 그 사람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예시들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빌리 아일리시의 초록 형광머리, 마릴린 먼로의 금발머리, 이영지의 무지개 앞머리, 그리고 조금의 사심을 담자면 방탄소년단 런의 주황머리 개, 박지민의 주황머리 이렇게 있습니다. 무지개 앞머리를 생각하면 이영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마릴린 먼로를 생각하면 금발머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 머리 하나가 저만의 시그니처가 된다는 것이 머리 염색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 염색을 하면서 새로움을 도전하는 것에 호기심을 느껴도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생각이 저를 항상 막아서는데 새롭고 화려한 색을 시도하는 것이 제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고 만족시켜주기 때문이고 또 그런 저의 성향을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 염색을 통해 나를 나타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또 머리 염색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도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머리 염색이 좋습니다. 마지막 결론이네요. 저는 머리 염색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20살 때부터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무지개색 전부 다 해보았네요. 밝은색 염색이 허용되지 않았던 학생 시절 때에는 전 양말이나 필통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처럼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자신만의 것을 일상 속에서 찾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행복해 보인다면 한번 같이 찾아나가는 삶을 살아보는 건 또 어떨까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